이번 시간에는 HBM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털 건 털고 캘 건 캐는 끝장 토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이 궁금해하실 내용을 키워드로 정리해봤는데요. 한번 보시죠. 짜잔. 자, 이렇게 보시면 정말 다양한 키워드들을 저희가 가지고 왔는데 교수님, 네. 어떤 질문 드릴지 예상이 좀 되십니까? 네. HBM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어느 회사가 앞으로 성장할지, 우리 실생활과 어떤 관계가 있을지 그런 얘기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좀 숨겨진 얘기까지 저희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네. HBM을 그러면 처음 만든 나라가 어디입니까? 처음 만든 나라, 처음 같이 시작한 거는 2010년경에 AMD, 엔비디아, SK하이닉스, 삼성 넷이 같이 시작했습니다. HBM으로만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세 개 회사가 주도하고 있고 시장 점유율로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HBM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90%를. 그래서 HBM의 종주국은 우리다. 그 처음부터 좀 앞서 나가던 어떤 기술이 많진 않은 나라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후발주자로 가다가 이제 선두 자리를 뺏은 경우 굉장히 많고 그만큼 똑똑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처음부터 시작했다는 게 굉장한 이점이 있겠네요. HBM이 D램을 쌓고 이제 고속도로를 많이 넓히는 건데 D램을 가장 잘 만드는 회사가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었으니까 AMD, 엔비디아 그때 이제 그래픽 카드에 들어가는 HBM을 필요로 했는데 우리하고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이건 우리나라가 가져와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실은 HBM의 아버지라고 불리시는 걸로 제가 별명을 알고 있거든요. 25년 동안 사실 예전부터 설계를 해오셨으니까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지 좀 더 듣고 싶은데 HBM이 그러면 높이 쌓일 수 있고 여러 층을 올릴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단지를 만들어서 몇 층까지 갈 수 있는 건가요? 한 24층 정도까지. 그런데 이게 100층, 1000층까지 가야 되는데 고도 제한이 있어요, 여기도. 그렇죠. 그게 이제 위에 냉각 장치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24층 아파트를 옆으로 넓히자. 이런 제가 갖고 있는 주장이 아파트 타운을 설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타운 내에 또 고속도로를 설치하고 이렇게 가는 게 제가 HBM 5부터 이제 들어가게 시작하고 그렇습니다. 사실 한계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 물리적인 한계를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물리적인 한계를 극복하는 또 다른 아이디어가 이제 다른 축으로도 또 쌓을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럼 젠슨 왕도 굉장히 지금 빠르게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젠슨 왕과 비교했을 때 교수님의 어떤 장기적인 로드맵을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혹은 같은 맥락으로 지금 방향을 보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젠슨 왕이 잘한 게 그래픽카드 GPU 행렬 계산형 프로세서를 잘 만들고 생성인공지능으로 GPT로 글을 쓰라 하면은 인간의 언어를 GPU가 알아듣게 바꿔주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그걸 쿠다라는 소프트웨어라고 하는데 그게 젠슨 왕이 잘한 거예요. 엔비디아의 쿠다, 이거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거기에 일찍부터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언어 소프트웨어, 우리 컴파일러라고 하는데 그것까지 하고 집중 투자했는데 이렇게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젠슨 왕이 발표를 해요. CES나 그러면 제가 굉장히 유심히 들어봅니다. 어디까지 생각을 해봤나. 올해 어떤 발표에서 좀 눈여겨보셨던 부분이 있으셨어요? 올해 CES 발표를 그래서 하셨죠? 이제 중요한 게 하나가 피지컬 AI라고 이제 로봇에도 좀 쓰겠다. 에이전틱 AI라고 그래갖고 이제 인공지능 비서를 또 만들겠다 이런 거 보면 AI 시장을 생성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확대하겠다는 의미 같아요. 고게 하나 들어보고 GPU 많이 팔아야 되니까 중국에도 팔려고 하고 사우디도 팔려고 하고 그걸 소버린 AI라고 이제 세일즈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 발표를 들으면 귀가 뻥 뚫려요. 너무 제 생각하고 공진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한국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만나러 와야 되는데 근데 이분이 HBM의 중요성을 아직
저와는 달리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르거나 아니면 한국이 부담스러우니까 미국 회사인 마이크론을 키우려고 하느냐 이런데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삼성전자와 만약에 엔비디아가 미래 싸움이 되면 엔비디아가 삼성을 사거나 삼성이 엔비디아를 사야 된다. 둘 다 공존할 수 없다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한쪽에서는 사실은 팹리스라고 해서 설계를 하고 한쪽은 제조를 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이게 그래서 생존 게임이라고 보는 거예요. 삼성과 엔비디아의 결국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 예, 그 중간에 팍팍팍 불꽃이 튀기기 시작을 했는데 엔비디아의 전략, 삼성의 전략, 하이닉스 전략이 다르게 갈 수밖에 없다. 그렇군요. 네, 제가 아까 전에 뭐 좀 운이 좋았다라고 말씀드린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젠슨 황이 GPU를 만들다가 이게 지금의 AI의 알고리즘과 너무 잘 맞기 때문에 일로 운 좋게 넘어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린 거였는데 어떻게 보면 그 열린 사고 방식 자체가 젠슨 황의 어떤 그렇습니다. 피벗을 기가 막히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는 게임 디자이너들이 쉽게 그래픽을 화려하게 도우려고 그러니까 하드웨어와 그 알고리즘 하는 사람의 중간에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는 걸 아는 것도 대단하지만 그런 소프트웨어가 AI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너무 잘 거거든요. 맞죠.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에 반은 그 쿠다라는 소프트웨어다. 그래서 브로드컴이라든가 AMD라든가 인텔 다 GPU 계통을 만들어요. 근데 사람들이 안 쓰는 이유가 그 소프트웨어가 없기 때문에. 그럼 국가 차원에서는 이 HBM4를 준비하면서 좀 우리가 선제적으로 좀 치고 나가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삼성과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지금 GPU가 백화점이에요. 그 옆에 주상복합 아파트가 HBM인 거예요. 그래서 백화점에 빨리빨리 돈은 많이 들지만 가게 왔다 갔다 하려니까 이제 차선을 넓히고 이러는데 그래도 뭐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와서 길로 가고 버스 타기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GPU 계산기 위에 아파트를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미래의 HBM의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GPU하고 HBM 사이에 경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삼성이 살아남느냐 엔비디아가 살아남느냐 이 게임이라고 하는 얘기. 경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HBM4에는 아파트 1층에 1, 2층에 상가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상가. 명품 상가. 뭐 치과든 식당이든 그래서 백화점까지 안 가게. 그러면 동선거리가 짧아지니까 빨리빨리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인공지능 생성을 빨리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사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그런데 각 기업마다 인공지능을 다른 모델을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회사들은 LLM 중심, 어떤 회사는 뭐 로봇 AI. 그러니까 수학 계산을 하더라도 조금 달라요. 어떤 회사는 소수점 8가지만 계산하면 돼요. 어떤 회사는 36짜리까지 계산. 약간 그 요구하는 스펙이 행렬 계산이라도 조금 달라요.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커스터머마다 HBM4가 달라지는 거예요. 모양이 달라요? 모양이? 그 내부가 상가긴 한데 별도 모양이 달라지고 뭐 명품이 들어올 수도 있고 뭐 슈퍼마켓이 들어올 학원 상가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냐면 메모리는 전통적으로 표준화된 제품이었어요. 딱 이런 것만 만들고 성능 나오면 누구나 쓸 수 있게 그런 전략에서 이제는 고객형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연결하는 잭 정도가 통일이 되느냐 아니냐 뭐 이런 거였는데 그런데 지금은 아예 얘가 훨씬 작아지고 이제 붙어 있다 보니까 완벽히 커스터마이징이 되지 않으면은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무도 안 사는. 그래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하고만 일하는 게 아니라 브로드컴, 구글, 뭐 AMD하고 다 일해요. 웬만한 회사하고 다 해요. 다 다른 요구 조건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 회사들의 이제 사업 방식이 바뀌는 거죠. 네, 이제 정말 이쯤 돼서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하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HBM 하면 사실은 4는 특히 하이닉스가 앞서간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려오다가 최근에 삼성전자가 이걸 지금 달성할 수 있겠다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HBM4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운명이 결정될 거다라고 저는 보는 거. 만약에 SK 하이닉스의 제품이 더 성능이 좋고 시장 지배력이 높으면 삼성이 또 고난의 시기가 더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여기서 승부를 걸어야 된다라고 제가 주장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장에서 상대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더 뛰어난 거를 선택할 그러니까 테니까. 밴드위스가 더 높고
전력 소모가 적고 열이 덜 나는 걸 갖다 쓸 수밖에 없는. 맞아요. 그 삼성과 SK 하이닉스 HBM을 엔비디아가 조립해서 데이터 센터 운영하면서 누가 단어를 빨리 생성을 하느냐, 누가 더 많은 사람을 쓰느냐. 또 메모리가 고장이 정상 동작 안 하면 데이터 센터 전체가 셧다운이 일어나요.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GPT 쓰는데 갑자기 몇 초간 뭐 몇 분간 사용이 끊어지 그러면 그 사업이 굉장히 타격을 받거든요. 실제로 이런 경우가 지금 있었고 최근에 그것 때문에 이제 어떤 보상도 좀 이루어졌죠.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쩌면은 그 기술적인 발전에 온 힘을 지금 주력을 다 쏟아내야 돼도 정말 부족하지 않을 거다라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 국가 차원에서는 지금 커스터마이징이 중요하기 때문에 약간 유연성 있는 좀 기술 대응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기업 문화도 그렇고요. 국가 우리 산업 체계가 좀 바뀌어야 돼요. 근데 우리 산업 체계가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좀 중요시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제조업 중심으로 커왔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한계로 오는 거예요. 대량 생산, 가격 다운 이게 굉장히 핵심이었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이제 AI를 적용해서 제조업 효율을 높이는 것도 있지만 제조업 경쟁력은 알고리즘, 서비스, 소프트웨어가 받쳐줘야 돼요. 근데 그 말씀이 사실은 유효하려면 AI 시대가 빨리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AI 몇 년 가나요? 100년. 100년이요. 어쩌면 이제 100년을 갈 AI 기술, 우리가 뭐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스템 정비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방송을 통해서 AI 시대를 좀 선도하려면 수학이라든지 기초과학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이 숨어 있다. 이거를 좀 알 수 있는 좋은 방송이 아닌가. 그러니까 수학이 숨어 있는 게 아니라 본질입니다. 본질이다. 본질이다. 딥시크 중국에서 나왔잖아요. 그 개발자들이 다 수학자 출신들이에요. HBM 하드웨어 얘기를 하다가 사실 전반적인 이야기에 플러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야에 좀 집중해야 될까? 좀 나아가야 할 기업과 국가의 방향도 제시해 주는 것 같고요. GPU의 수요는 계속 늘어갈 거라는 게 제 주장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 세대마다 2배씩 늘어가거든요. 그러면 10년이 그러니까 10번 제너레이션이 되면은 그게 이제 1000배가 되는 건데 그만큼 GPU의 가격도 오르고 엔비디아의 주가도 오를 수밖에 없다. 매출액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주장이고 그와 관련한 산업들이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또 거기에 숨어져 있으니까 AI나 GPU와 관련되는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도 다 기회가 된다고 봐집니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SK 하이닉스와 삼성도 저는 계속 성장할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지금보다도. 제가 꿈을 오히려 얘기한다면 앞으로 지금 우리가 HBM 매출액이 연간 10조라 그러면 1000배가 되면 일경이 되는 거거든요. 계속 성장할 거라는 거에는 제가 명예를 걸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엔비디아의 거의 독주로 보이기도 하는데 경쟁자는 없습니까 혹시? 엔비디아가 이렇게 독주를 하는 이유는 아까 쿠다라는 소프트웨어가 있기 때문인데요. GPU라는 그런 하드웨어, 반도체 입장에서의 경쟁자는 저는 1번을 브로드컴이라고 보고요. 2번을 AMD, 3번을 인텔이라고 봅니다. 인텔의 가우디라는 이제 GPU가 있어요. 성능 굉장히 좋아요. 수학자 가우디에서 나왔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가우디 2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엔비디아가 계속 매 세대마다 가격을 2배씩 오르면 너무 부담이 되잖아요. AI 서비스는. 그래서 아마 경쟁자를 키울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지금 엔비디아가 시장 점유율이 한 90% 되는데 아마 3년, 5년 내로는 70%까지 떨어지지 않겠나. 그런 경쟁 회사들이 중에 하나가 이제 브로드컴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독주는 당분간 계속된다. 그렇지만 경쟁자가 출현될 것이다. 또 하나가 이 일반적인 GPU는 학습도 하고 추론도 합니다. 근데 추론만 하는 가벼운 GPU를 또 개발하려고 그래요. 그거를 NPU라고 이야기합니다. 국내 AI 데이터 센터를 할 때 또는 사우디 같은 데 할 때 일부 그거를 집어넣는 게 국가적으로 되게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도 이제 GPU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역시 가장 큰 도전은 거기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겁니다.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HBM 시장과 가격이 계속 커지는데 그게 현재는 생태계가 두 종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엔비디아
그다음에 하이닉스, TSMC. HBM4에서 GPU 기능이 들어가는 그 부분을 TSMC가 만들어요. 근데 삼성은 다 할 수 있어요. 파운더리도 하고 패키징도 하고, 그러니까 두 개의 생태가 경쟁하는데 삼성이 살아남는 수 있는 방법은 성능이 좋아지는 거.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아니라 제2, 제3의 옵션 기업들을 같이 키워서 시장을 한번 뒤집어 보는 게 또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들으면 또 하이닉스가 좀 서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하이닉스 전략을 좀 제안해 주신다면? 그 하이닉스 그 초반기에 2010년대 시작했을 때 사실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미래 시장이 불확실하잖아요. 근데 이런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하고 또 저희하고 공동 연구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요. 근데 현재 HBM3에서 시장 점유율을 따고 높다고 만약 거기서 안주하면 바로 깨집니다. 특히 HBM4나 5부터는 카파 투 카파 본딩이라고 해서 쌓고 붙이는 공정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엘리베이터가 바뀌고 차선이 거기서 삐끗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엔비디아도 영원하지 않으니까 제2, 제3의 커스터머를 확보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베이스다이 그 HBM4에서 그 공정은 TSMC에서 하거든요. 공정은 TSMC 하더라도 하이닉스도 자체 기술력을 계속 확보해서 거기 상가의 주도권, 거기서 주로 순이익이 벌어지니까 그거를 놓치지 않도록 계속 기술 개발과 인력 채용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삼성과 하이닉스 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백화점 위에 아파트 세우는 것처럼 GPU와 HBM이 합쳐지면 엄청난 전력 소모가 있고 온도가 아마 냉각 안 하면 1000도까지 돼서 다 녹아버릴 거예요. 그래서 냉각 기술이 가장 핵심 기술이 될 겁니다. 그거를 지금부터 10년 로드맵을 짜고 개발해서 그 기술을 갖는 기업이 HBM을 점유하고 또 GPU까지 점유해서 10년 후에 반도체 산업, 크게 보면 AI 산업의 승패는 냉각 기술에서 온다. 네, 긴 시간 이렇게 저희를 AI 토피아로 친절히 안내해 주신 지식텔러 김정우 교수님. 마지막으로 교수님께 AI란 어떤 존재인지 궁금합니다. AI란 패권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개인, 기업, 국가의 능력은 전적으로 AI에 달려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 특히 각 개인들, 우리 대한민국이 AI 최고 강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